언제 사야 될지 느낌이 이제 안 오시겠어요? 요번 계기를 통해서 어떠세요, 느낌이? 보세요, 또 똑같아요. 물론 이제 지나서야 지금 또 잊어버리셨죠, 그때 그 공포감. 우리 딱 3일만 시계 뒤로 돌려볼까요? 이때 장 2% 넘게 빠진 날 있죠. 종목들 10%씩 빠진 날. 이때 느낌 어떠셨어요? 당장 막 미칠 것 같았죠. 장 내일 어떻게 더 빠지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러셨죠. 960 이날 떨궜던 날. 그죠? 기억나시죠? 그 기억을 빨리 살려보세요. 이때 막 그 한 5일 연속으로 음봉 떠가지고 종목들 3, 40% 빠지고 있고 막 뭐 폭락장 온다 막 이러면서 시장 분위기 안 좋았고 당일에도 한 2%막 쭉 빠지면서 외국인이 막 대량 물량 쏟아내면서 내 종목 마이너스 막 1000만원, 1500만원 가고 있을 이 당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선택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무서워가지고 다 던지거나 손절하거나 막 이랬으면은 정말 다시는 기회를 못 잡는 거고, 정반대로 물을 탔거나 혹은 예수금을 그냥 가지고 또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거나, 제일 잘하신 거는 뭐 1차 매수를 추가 매수를 하셨다거나 그랬으면은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 조심하셔야 돼요. 초보자분들이 이럴 때 무서워하거든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부터가 이제 시작이죠. 매수 시작. 여기서 이때처럼 더 떨어뜨려줬다? 그래서 무조건 매수했어야 돼요. 시간을 돌려서 더 떨어뜨려서 매수했으면 이렇게 상승장이 왔을 때 전부 다 만회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 언젠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장이 한번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파트가 하나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내가 이렇게 매수했어야 됐구나 라는 거를 한번 상기시켜 보는 거죠. 그럼 다음 기회가 왔을 때 나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뭐 커뮤니티 카페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거기서 사람들의 동향을 살피는 것도 좋아요. 대다수가 한 방향으로 말할 때 그것과 반대되게 움직였을 때 더 좋은 결과물을 받을 경우가 더 많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슨 종목 욕하고 있고 막,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아마 제가 보진 않았지만 엔터주에 대한 욕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엔터 뭐 끝났다 막 뭐 앞자리 2번 더 바꿀 것이다 이런 얘기들 종토방이나 이런 데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왜 빠졌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왜 빠졌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 딱 갈리는 게 뭐냐면, 종목이 빠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 기업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기업이 문제가 있을 때. 근데 이거는 초보자분들이 찾아내긴 좀 쉽진 않아요.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찾기는 할 수 있지만.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맞아요. 근데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그냥 시장이 빠질 때. 근데 초보자분들이 이걸 제일 못 느껴요. 시장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전체가 빠지는 건데, 기업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빠지면.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초보자분들이 대응을 잘 못하시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건 시장이 빠진 거잖아요. 이럴 때는 내 종목을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내 기업명을 볼 필요도 없고, 전체 시장 기조를 보면서 얼마나 더 빠질 것인지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을 먼저 가진 다음에, 언제부터 내가 하나씩 그 매수를 할 것이다, 요 개념을 빨리 잡으셔야 돼. 계획을 빨리 잡으셔서 제일 많이 빠지고 제일 괜찮았던, 사고 싶었던 종목 위주로 천천히 사는 거죠. 천천히 사는 것도 핵심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왜 진짜 중요하냐면은, 자 볼게요. 요때 만약에 950 정도 잡아놨는데 이게 어디가 바닥인지 어떻게 알아요? 외국인들이 언제 마음을 바꿀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샀는데 올려줘도 그것도 그냥 감사하다는 마인드로 사는 거죠.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내가 한 950짜리에서 샀어요, 코스닥. 여기서 사놨는데 한 번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장이 하필 그때 조정 때는 이때처럼 막 920까지 빠져버렸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도 더 빠진 거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 벌어지냐면, 여기서 잡아가지고 갔다가 바닥 찍고 올라와서 여기서 요 지점까지 왔을 때 평단 와버리면 팔 수도 있어요. 무서워서 더 빠질까봐, 앞으로 또 빠질까봐. 그래서 수익을 못 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 자리에서 어설프게 사셨으면은, 여기서 어설프게 샀으면은 더 빠진 거 추가매수 못했고, 반등했을 때 여기서 횡보하잖아, 길게.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이거 수익 못 내고 그냥 계속 횡보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시점에 사는 것들은.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천천히 조금씩 계속 사서 적어도 중간 평단이라도 맞춘다라는 개념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중간 평단이면 요 정도 됐겠죠. 950부터 사서 920까지 샀다 치면 평단이 한 935 정도에서 맞춰질 거 아니에요. 물론 좀 더 맞춰지겠죠. 왜냐면 떨어질 때 더 많이 사버리니까.
요 정도만 맞춰도 아주 좋죠. 그러면은 여기 900 뭐 50, 60짜리만 그 회복을 해줘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내가 잘 모르겠다, 나는 매수에 대한 감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예수금 들고 기다리세요. 그냥 천천히. 장 깨집니다. 깨져요. 안 깨질 것 같지만 깨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다리면 기회는 얼마든지 오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수익 안 내셔도 괜찮아요. 그냥 세 달에 한 번 내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초보자분들은 이번 달에 수익, 다음 달에 손실, 이번 달에 수익, 이번 달에 손실 해가지고 한 6개월 돌아보면 어차피 그 빵원일 수도 있어요. 수익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제로인 경우도 많을 거예요. 이럴 바에는 뭐하러 이렇게 해요, 주식을. 그냥 차라리 6개월 동안 손 놓고 계속 보다가 이 작가가 이건 진짜 싸다라는 타이밍까지 난 그냥 무조건 기다려야지. 그래서 6개월 중에 한 번은 장담하건대 오거든요, 조정은. 그러면은 그 당시에 막 여기서 한 번 왔다, 이때만 사세요. 그냥 그잖아요. 그러면은 또 회복을 할 거 아니에요. 회복하면 6개월에 단 한 번 수익을 내도 이분들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2021년도가 그럴걸요? 2021년도가 장이 그닥 좋지 않았어요. 특히 6월 이후부터, 하반기부터. 그러면은 6, 7, 8, 9, 10, 11을 돌아봤을 때 사실상 제 생각에는 이 6개월간 수익 내신 분들이 10명 가운데 한 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초보자분들은.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하죠? 장 크게 빠졌던 적 한 두 번, 세 번 있었거든요. 하나, 둘 정도 있었어요. 눈에 띄는 거는. 8월하고 11월에 두 번 크게 빠졌거든요. 이때만 샀어도, 그랬어도 훨씬 좋았을걸요, 수익률 지금보다.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다가, 아니면 너무 심심하면 모의 투자만 하다가, 실투자는 그냥 6개월간 딱 이틀에 걸쳐서 혹은 뭐 3일에 걸쳐서 딱 요 두 번만 샀으면 수익률은 훨씬 좋았을 거예요. 이때 잘 사신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막 수익률 지금 3, 40%는 그냥 먹었어요. 딱 두 번 샀거든요. 두 번 3일, 2, 3일 거쳐서 샀는데 3, 40% 먹었어요, 그냥 수익. 이게 훨씬 낫지 않아요? 완전 초보자 분들한테는? 전 이게 낫다고 봐요. 어설프게 여기서 막 고수들 따라잡겠다고 이거 하는 거는, 물론 의미는 아예 없진 않지만 위험해요. 위험해요. 특히 이런 장에서 사고팔고 하는 건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위험해요. 그래서 수익 날 확률보다는 손실 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할 거면은 진짜 제발 돈을 조금만 하세요. 그냥 재미로만 하시고 큰 돈 절대 쓰지 마시고, 내가 진짜 난 좀 안정감이 생겼다라고 할 때 그때 시작하세요.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1년 돌아봤을 때 내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그 안정적인 이 흐름을 보여준다. 1년에 뭐 한 뭐 1%씩 됐든 뭐 2%씩 됐든 비슷한 수익률이 꾸준하게 유지된다라는 거는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주식은 다른 것 수익률보다는 저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마인드 개념이거든요.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더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우리가 따라한다 그러면 우리는 수익률을 얼마 내겠어, 뭐 한 달에 몇 퍼센트 먹을 거야 라기보다는 안 잃겠어가 더 중요한 거죠. 최대한 안 잃을 거야, 본전 계속 내가 쥐고 있을 거야, 이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적어도 내가 본전은 챙길 거야. 근데 1년 지났는데 주식 처음 하시는데 1년 후에 본전이잖아요. 진짜 박수, 진짜 100번 쳐도 돼요. 진짜 잘한 거예요. 본전만 해도 진짜 잘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2년 차, 한 3년 차까지도, 내가 주식한 지 한 3년밖에 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은 1년 지났을 때 내 계좌가 빵원이면 진짜 잘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공부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게 서서히 이제 움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도 되는 거고, 혹은 내가 뭐 나 1년 차인데요, 이제까지 나 마이너스 났어요 하시는 분들도 좌절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초보 때는 원래 다 마이너스 나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배우셔야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되고, 만약에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비슷한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잘 한번 되새겨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제가 계속 몰빵 매수하는 거는 주식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수익률 관리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결국은 현금 확보거든요. 현금 확보인데 그건 뭐냐면은 내가 돈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시장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렵다, 이제까지 나 돈 쓰지 말라는데 언제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딱 기준 잡아 드릴게요. 지금 시장 기준으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코스닥 종합주가지수가 뭔지 아시죠? 그거 기준으로 잡아 드릴게요.
1000포인트 있죠. 1000포인트 잡아요. 그리고 950 잡고요. 920 정도 잡아놔요. 그럼 3개죠 지금. 그죠? 3포인트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은 내 돈이 만약에 1000만원 있어요. 내 1000만원이 있으면 한 요 정도 지점에서 잡으면 돼요. 1000만원. 950 기준으로 1000만원 잡으시면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제 요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더 빠지면 더 많이 써도 되고, 더 올라가면은 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점 950 기준에서. 이해되셨어요? 더 시장이 이 기준보다 빠지잖아요? 그럼 돈을 더 많이 써도 돼요. 여기 950에서 더 920으로 멀어져 갈수록 돈을 더 많이 쓰셔도 돼요. 마음껏. 그리고 950에서 1000으로 가까이 갈수록 가급적이면 매수금은 다시 빨아들이세요. 회수하세요. 천천히.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은 시장의 큰 흐름이 깨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분간은 한 2, 3개월 정도는 크게 내용이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잡아두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개별 종목이 잘 모르겠고 이러면은 종합주가 지수를 보세요. 그럼 지금 보세요. 1000에 가까워져 있죠.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가급적이면 예수금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